대한민국의 이 좌파들의 그 이전의 가치는 사회적 약자, 우리 사회의 권력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인 것처럼 하면서 지지를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 제가 아까 일부에 이야기했지만은 전범입니다. 자,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나 할애비가 했던 방향을 반성을 하고 고치자면 김정은은 전범에서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남침을 해서 한국을 먹어버리려다가 그 뒤부터는 군사적 대립으로 몰고 오면서 대한민국을 없애보려고 갖가지 수단을 다했습니다. 60, 70년대는 툭 하면 무장간첩 넘어왔어요. 청와대까지 습격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무슨 정찰기를 추락시키기도 했고 미국의 정보함을 납치하기도 했고 도끼로 그냥 휴전선에서 미군을 2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지금 정전 이후에 군사적 대치의 도발에 북한의 도발에 죽어간 미군이나 한국군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한국 사람을 납치해 갖고 6.25 때 포로가 된 사람을 돌려주거나 또 그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북한에서 학대 속에서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을 저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한국의 대통령들이 북한에 포로를 돌려달라고 송환해달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6.25 때 숨진 미군의 유해를 돌려받기 위해서 김정은하고 합의 문구에도 넣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국가를 지키다가 북한에 잡혀서 포로가 되거나 유해조차도 못 찾고 돌아가신 분들은 일종의 개죽음이죠. 지금 휴전선 곳곳에서 뒤늦게 무슨 유해 발굴하고 한다 하는데 그거는 미군 유해 발굴을 핑계대어서 한마디로 이 DMZ에 우리의 방어망을 교란시키기 위한 북한의 술책에 한국 정권이 협조해 주는 것이지 그게 진정으로 6.25 때 돌아가신 분의 유해가 어떻고 이번에 뭐 화살머리 고지에서 임종석이 수통을 들고 무슨 30발을 맞은 수통을 들고 감상에 잡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언제 저들이 6.25 때 전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닦고 평화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쪽에 우리의 방벽을 해체하기 위해서 유해 발굴이라는 핑계를 댄 거지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국가를 지키다가 사로잡혀서 포로로서 북한에 학대받다가 죽어가고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이 350명이나 있다는데 그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인데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권도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김정은도 저는 전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물망초라는 단체에서 저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단체에서 탈북 국군 포로 6명이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그야말로 소외받은 소수의 몸부림처럼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보수 언론조차도 이걸 보도를 거의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근본적인 요건이다. 우리가 북한보다 더 나을 수 있다면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북한보다 더 나은 국가라고 주장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국가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이제 북한과 잘 지내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니지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질렀던 원인 제공자들의 반성과
그 다음에 책임, 실천이 따라야 되고 그 실천의 핵심은 지금 국군 포로를 송환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한의 이인모를 비롯해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들은 그냥 비전향 장기수가 아니라 간첩, 또 빨치산 등으로 활동하다가 잡혀서 끝까지 자기들은 북한을 지지한다고, 북한 체제가 옳았다고 주장해와서 장기간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풀어서 그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돌려주면서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국군포로 석방을 요구하지도 않았느냐? 대한민국은요, 싹스부터 쌍놈 국가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습니까? 이건 인간이 아닌 국가죠. 자, 어제 이 분수대 앞에 유영복 할아버지라는 분이 지난 3번의 남북 정상회담에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6.25 때 국군포로로 잡혀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우리 대통령들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해도 국군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00년에 스스로 탈출을 했다는 분입니다. 어제 이분을 포함한 5명의 탈북 국군포로와 사단법인 물망초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 계승과 국군포로 송환 및 생사 확인 없는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은 서울 답방은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진행되고 김정은 답방도 가시화되고 있지만은 정부는 6.25 당시 나라를 구하다 포로가 된 우리 국군 포로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더 이상 북한 인권 계승과 국군 포로 송환 및 생사 확인 없는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은 답방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전쟁 범죄 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허구이자 자국민 송환과 보호는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날 물망초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전시 납북자 가족회 등 NGO 단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 반인도적 범죄와 10조 사람에 대한 전쟁 범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걸 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서 우리가 사람인 이상은, 인권이 있는 사람인 이상은 김정은의 문제에 대해서도 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단체들도요, 이런 문제들을 마치 그거 뭐 좌파 정권 안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를 맡은 이재원 변호사는 북한은 6.25 당시 10만 명 가까이 되는 포로를 억류해 군에 편입하고 전쟁 후에는 탄광으로 끌고 가 강제 노동을 시켰다. 가족들을 생사 확인도 거부하고 아직도 수백 명이 남아있는 걸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김정은은 현행범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범죄는 포로의 불법 감금,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고발장은 어제 오후 2시에 서초동 검찰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12월 4일까지 5주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 11시에 청와대 분수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요, 통상적으로 그냥 가벼운 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런 문제들을 짚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제 좀 지나면 북한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북한은 1953년에 정전협정 이후에
8만 명의 국군 포로를 우리 정부에 돌려보내지 않고, 그때 우리는요, 어땠습니까? 포로 석방을 해서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주고, 제3국 인도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글로 보내주고, 다 자신의 뜻에 따라 처벌하고 강제 응유한 공산 포로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우리 정부에 돌려보내지 않고 각종 광산, 폭발물 처리 업무, 땅굴 파기 등에 투입을 했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소련도요, 2차 대전 때 독일 포로 수십만 명을 풀어주지 않고 끌고 갔죠, 시베리아에. 그래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고 저 시베리아에 그들을 던져놨는데요. 독일은 통일되고 난 이후에, 통일되기 전에도 계속 요구했고 2000년대 들어서도 소련에 지금 러시아에 남아있는 독일 포로 출신과 그들의 자녀들을요. 제가 옛날에 블라디보스톡에 갔다 보니까 거기서 러시아 사람인데 독일말을 잘해요. 그 어떻게 그러냐면 아버지가 독일 포로이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독일로 갈까 고민을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독일이 그런 노력을 하냐니까 독일이 오면 그 다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다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 이런 인간 이하의 삶을 8만 명을 이렇게 살리다가 국군포로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350명이 평균 연령 87세로 몇 년 내에는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8만 명 중에 80명이 스스로 국가가 돌보지 않으니까 스스로 탈출을 했습니다. 0.1%가 스스로 탈출을 했어요. 이 80명의 탈출 포로 중에 지금 51명이 생존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하나 둘씩 돌아가셔서 몇 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걸 끝을 맺어야 된다고 계급품을 물고 있고, 일제 때 징용된 사람을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차관 등을 받으면서 털었다가 또 그걸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어서 징용자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결까지 나서 지금 한일 관계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수많은 영화와 소설과 연극과 또 기사들을 통해서 소송들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권리자, 일본 나쁜 놈이라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계급품을 물으면서 그것보다도 더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보다도 10년 이후에 더 벌어진 이 국군 포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입을 저렇게 쳐닫고 외면하고 따지지도 않고 북한을 나쁜 놈이라고 하지도 않고 김정은을 저렇게 방치하느냐는 거. 자, 문정권 들어서서 아베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뭐 국회에서 연설하는 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된다. 그러면 위안부하고 징용은 문제고 국군 포로나 6.25 범죄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이 이중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다른 잣대로 북한 저 악랄한 집단도 반인권 집단도 저것도 우리 민족이라고 저것들의 잘못은 눈 감아 줘야 되고, 일본은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규명해서 반성을 요구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의 논리 속에서 합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계급품을 문다면 마찬가지로 국군 포로와 김정은의 6.25 전범 범죄에 대해서도, 김정은 일가의 범죄에 대해서도 계급품을 물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는 계급품을 물면서 어떤 거는 외면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정의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지요. 그냥 정치적인 자급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치적 동물입니까? 저는 그런 동물이 되기 싫어요. 지금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북한이 저지른 도발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안함, 연평도 포격부터 시작을 해서 DMZ 목함 지뢰 사건까지 요 근래에 또 금강산 박왕자씨입니까? 박왕자씨 피격 사건까지 요 근래까지도 이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고 그런 일들은 김정은과 그의 똘마니 김영철 등에 의해서 저질러졌다고 지금 확인된 일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외면하고 있어요. 자, 김현 국군포로신고센터장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신탁기금에 신청을 하여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이 자금을 나눠줄 계획인데 그러려면 김정은이 먼저 전범이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위안부 할머니나 징용자에 대한 배상은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해야 된다면 마찬가지로 국군 포로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에 대한 배상과 사과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북한 체제가 저지른 각종 반인륜적 범죄와 이런 것들이 김정일, 김일성 시대에만 저질러졌고 김정은에게는 이게 해당되는가 하고 기자가 물었다면 이 기자도요, 이놈 놈들도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자, 이러자 김현 센터장은 계속적 범죄 조항을 설명하면서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지만 그것을 청산 반성하지 않고 현재에도 그것을 똑같은 상태로 지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게 북한의 김정은에 들어서 완성된 핵개발과 ICBM 등입니다. 자, 김정은은 그들 붙인 할배가 저지른 일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본인이 저지르고 있고 또 그의 정적이라고 볼 고모부 장성택 그리고 그의 이복형 김정남 등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지속해오고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를 맡고 있는 4가지 범죄 행위, 집단 살해, 인도에 관한 죄, 즉 넘겨줘야 되는 포로 인도에 관한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중 김정은은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현 포로센터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가 되는 경우 3가지 경우로 회원국이 직접 제소하는 경우, 유엔 안보리가 조사를 명하는 경우, 검찰국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등이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김정은 제소권은 우리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검찰국이 즉 검찰청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방법을 택했다면서 포로송환센터에서 김정은을 국제전범으로 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이 자동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는 10,000건의 범죄 행위들이 제소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에 김정은과 북한의 범죄가 묻히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지요. 어쨌든 국제형사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고 네덜란드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관 그리고 한국에 주재 중인 네덜란드 대사관과의 협조도 중요하고 정부가 나서야 이 사건이 묻혀지지 않고 실상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보수정권은 뭘 하고 자빠졌냐. 그들도 김정은을 불러서 정상회담을 한번 하고 정치에 이용하고 싶었냐. 반성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도 보수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산하기관이고 최근 수단 대통령이 수단 정치 분쟁에서 대량 학살 책임을 물어 체포영장을
이 수단 대통령한테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도 수단 대통령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이 범죄자가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체포해야 될 이런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면 체포돼요. 그러면 중국도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정은은 중국도 못 가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각종 협상이나 대화도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오캄포 수석검사라는 사람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세계 독재자들한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9월 6일 어제 이 사건이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결과가 나오진 않더라도 이 문제는 정말 규명돼야 된다. 여기에 같이 일을 하는 김한희 변호사는 아웅산 테러 당시 순국한 김재익 경제수석의 아들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 정부의 국군포로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가? 국방부의 군비통제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국군포로를 전쟁 물자를 다루는 부서에서 취급을 한다.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묻고 싶다. 도와주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탈북한 국군포로에게 편지를 보내서 물망초가하는 사업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된다면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무조건 이런 부분에 그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맹목적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는 이명박, 박근혜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해야 돼요. 자, 유엔 인권조사단이 지금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한국, 일본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민주당이 그러고 또 북한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각종 군수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어제는 무슨 코뿔소 같은 동물 이런 부분도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밀수에. 그래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보수 진영이 나서야 되고 한국당도 나서야 되고 그리고 이 정부가 김정은을 국제정범재판소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유엔 인권조사단이 이미 한국과 일본에 와서 김정은과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조사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한국 내 여론만 제대로 환기되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지금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이 송상현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렇구나. 누가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이 문제를 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서지 않고 외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은 자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자, 저렇게 8만 명의 국군 동포를 종전된 이후에 65년 동안 외면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한다면 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북한하고 돈 주고 적당히 빌부터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나라는요, 국가의 정체성 출발부터 흔들려 버렸습니다. 보수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